여러분,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저가 커피 전문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이제 정말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는 사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이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 그리고 그 이면의 잔혹한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0만 개 이상.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의 총 개수입니다. 우리가 왜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리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느낌이 오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10만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영업의 상징과도 같은 치킨집이 약 8만 개, 그리고 동네마다 꼭 있는 편의점이 약 5만 5천 개거든요. 그런데 카페는 이 둘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치킨집이랑 편의점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을 지경이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카페가 그것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정말 완벽한 성공 공식처럼 보였거든요. 핵심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바로 고정 비용을 극한까지 줄이는 거죠. 저가 커피 매장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매장이 아주 작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적게 들고요. 거의 다 테이크아웃 중심이니까 직원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아주 압축된 비용 구조 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마어마한 수의 손님을 끌어모으는 박리담의 전략. 이게 제대로 먹혀든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사람들이 매장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테이크아웃은 필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싼 커피를 굳이 포장해 가기보다는 1,500원짜리 저가 커피를 마시는 게 훨씬 합리적인 소비가 된 거죠. 이 전략은 시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브랜드 본사들은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의 과실은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어두운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 신화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바로 우리 주변의 가맹점주들이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루 평균 500잔. 이게 저가 커피 가맹점주 한 명이 정말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팔아야 하는 커피의 양입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잠시도 쉴 틈 없이 커피를 만들어야 겨우 본전이라는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압박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면요, 그중에서 약 40%, 그러니까 600원 정도가 원두나 컵 같은 재료비 명목으로 본사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5%가 임대료랑 인건비 같은 걸로 빠져나가고 나면 점주 손에 실제로 떨어지는 순수익은 고작 5%, 그러니까 75원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죠. 창업한 지 1년 7개월 만에 폐업을 결심한 한 점주가 남긴 이 한마디,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돈 벌기 힘든 구조라는데 왜 바로 옆집에, 길 건너편에 새로운 저가 커피 매장은 끊임없이 문을 여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더 깊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 카페 창업은 많은 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편의점이나 제빵업계와는 달리 이 카페 업종에는 매장 간의 거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규제도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법지대인 셈이죠. 결국 새로 생긴 가게는 새로운 손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가게의 손님을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몰고 가는 외부의 충격이 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롭던 이 시장에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가 커피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즉 낮고 안정적인 비용이라는 그 기반 자체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비용 위기의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원두 가격 폭등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브라질, 베트남 같은 주요 원두 생산지가 홍수나 가뭄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원두 가격이 정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타는 바로 이 살인적인 환율입니다. 원두는 100% 수입품인데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건 뭐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원두뿐만이 아닙니다. 우유, 플라스틱 컵, 시럽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부자재 가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한 원두 거래처 사장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조차 지금 이 저가 커피 체인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낼 단 하나의 결과, 그건 바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규모 폐업의 파도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정말 섬뜩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3년 2개월. 이게 대한민국에서 카페 한 곳의 평균 영업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의 저주라고도 불리죠. 3년을 겨우 넘기고 폐업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평균이라는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붕괴의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는 곳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방식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이 표의 오른쪽에 있는 성공하는 전력처럼 말이죠.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거나 좀 더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원두를 도입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브랜드만이 이 3년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를 매개로 한 기분 좋은 대화를 꿈꿨던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꿈이 아니라 서로의 살을 깎아먹어야 하는 제로섬 경쟁의 악몽이었죠. 오늘 우리가 마신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어쩌면 이 달콤한 가격 뒤에는 누군가의 꿈과 절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떤 거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 보일 때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